사람들은 그날을 정의가 승리한 날이라고 말했지만 차정원에게 그날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중앙에 선 진태석은 죄를 고백하러 나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모든 결말을 계산해둔 사람처럼 침착했고 그 침착함이 차정원의 심장을 천천히 눌러왔습니다. 차정원은 그 표정을 알고 있었거든요. 진태석은 언제나 진실을 말할 때 가장 안전한 얼굴을 골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 법정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갈라졌습니다. 오래된 사건, 되돌릴 수 없는 선택, 그리고 늦은 고백. 단어 하나하나가 신중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그 배열 자체가 전략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였지만 차정원은 소리를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직 한 문장만 맴돌고 있었어요. 아버지 차기범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차정원의 몸에서는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안도감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몸 안에 박혀있던 긴장이 갑자기 사라진 반동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고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차정원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진태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 이후의 장면까지 이미 준비해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늦은 참회, 인간적인 후회, 책임을 받아들이는 노인의 얼굴. 그 모든 이미지를 동시에 흘려보내며 사람들의 판단을 하나의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은 무너짐이 아니라 포장이라는 걸요. 그때 진태석의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차정원은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이 향한 곳에는 주하늘이 서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그동안 수많은 위협과 거래 속에서도 감정을 숨기며 버텨왔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진태석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하늘의 몸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진태석은 사과를 선택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과 각도, 누가 봐도 반박하기 어려운 태도. 그러나 주하늘은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설명할 말은 없었지만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과는 들리는 순간 이미 의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진태석은 차정원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짧은 거리 동안 법정 안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쏠렸고 차정원은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태석은 멈춰서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마치 선심을 쓴 사람처럼 모든 게 정리됐다는 투로요. 그 말은 차정원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진태석은 언제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베푼 것처럼, 자신이 허락한 것처럼. 차정원은 그 순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진실은 도구일 뿐이라는 걸요. 마지막으로 진태석은 선을 넘었습니다. 주하늘이 들을 수 있도록 차정원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지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피와 책임, 그리고 사랑.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차정원의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주하늘의 호흡이 깨졌습니다. 결국 주하늘이 먼저 폭발했습니다. 진태석에게 달려들어 옷깃을 움켜쥐었고 목소리는 이미 울음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손은 분노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25년 전 돌아오지 못한 시간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진태석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감각한 얼굴이 상황을 더 끔찍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 반응마저 예상했다는 듯한 태도였으니까요. 그 순간 법정 어딘가에서 한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공소시효. 그 단어는 칼처럼 주하늘의 손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범인은 드러났는데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현실. 그 모순 앞에서 주하늘의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두 사람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지만 함께 걷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무거웠고 서로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주하늘은 결국 현실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실제인지 모르겠다고요. 차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주하늘은 늘 단단했지만 지금은 무너진 채 서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참지 못하고 솔직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의 무죄만으로 만족해버린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고백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에 가까웠습니다. 주하늘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범인을 찾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말이 차정원의 마음을 더 깊게 찔렀습니다. 차정원은 그 순간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피해왔는지 분명히 인식했는데요. 지금까지 그는 선택을 미뤄왔고 감정을 정리했다는 말로 한 발짝씩 물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자리는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건 판단이나 계산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의 곁을 지키는 일이었거든요. 이유를 따질 필요도 스스로를 설득할 시간도 없었고 그냥 거기에 있어야 했습니다. 차정원은 망설임 없이 주하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행동에는 위로라는 명분도 설명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주하늘은 처음엔 미세하게 몸을 굳혔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처럼. 하지만 오래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긴장이 조금씩 풀리며 결국 차정원의 품 안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음은 소리로 터지지 않았고 숨이 흐트러지고 어깨가 아주 작게 떨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반응이 오히려 더 깊은 흔적을 남겼는데요. 참아온 시간이 길수록 감정은 그렇게 스며들듯 새어나왔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대신 냉정함을 택했다기보다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상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공식적인 결론은 오히려 의문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인데요. 차정원과 주하늘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사건이 남긴 빈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차기범이 생을 마감하던 날의 정황이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왔는데 당시의 동선, 병원 기록, 투여된 약물의 출처와 시점. 하나하나 따로 보면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연결해놓자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많은 요소가 정확한 타이밍에 맞물려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 상황을 유도하지 않았다면 설명되지 않는 지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같은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진태석. 그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고 믿기에는 지금까지의 행적이 너무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 진태석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변수들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공난숙은 오래전부터 잠재적인 위험 요소였습니다. 진태석은 그녀가 숨기고 있던 과거를 정확히 짚어냈고 그 사실을 무기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선택지는 많지 않았고 공난숙은 살아남기 위해 침묵을 유지할 수도 있었지만 그 침묵이 더 큰 대가를 부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봉인해 두었던 진실 일부를 꺼내 들었는데요. 그 진실은 진세훈의 출생을 둘러싼 이야기였습니다. 오래전 조작된 기록, 바꿔치기 된 관계, 그리고 누군가의 의도적인 개입. 그동안 완벽하게 통제된 듯 보이던 진태석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린 순간이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틈이었지만 분명한 균열이었고요. 그는 곧바로 태어난 얼굴을 되찾았지만 이미 상황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한번 드러난 균열은 다시 완전히 숨길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각자의 위치에서 인물들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지만 그 선택들은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차정원과 주하늘은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고 진태석은 과거를 덮기 위해 현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겉으로 드러난 충돌은 없었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고요. 이제 남은 것은 누가 먼저 그 균형의 붕괴를 감당하게 될 것인가였는데요. 그 이야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한혜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흘렸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한혜라는 그 소식을 듣고도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었습니다. 여전히 진태석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고 필요할 때마다 그의 이름을 내세우며 상황을 정리하는 역할을 자처했죠. 주변 사람들 눈에는 두 사람이 여전히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혜라는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진태석이 완벽하게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어떤 움직임도 의미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릴 때까지 기다렸고 그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었지만 헛되지 않았습니다. 균열은 이미 생겼고 한혜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진태석 역시 그 사실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이미 감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스스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책임을 내려놓는 것처럼 보였고 상황을 정리하려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진태석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늘 그래왔거든요. 통제권이 손에서 빠져나간다고 느낄수록 오히려 더 과감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러난다는 선택조차 계산의 일부였고 상황을 관망하는 척하면서 다음 수를 준비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그의 후퇴는 결코 안전한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징후에 가까웠습니다. 그 사이 차정원과 주하늘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잠시 멈춰 서 있던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감정은 점점 다른 형태로 변하고 있었죠. 무력감이나 체념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가진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잃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가 더 선명해지고 있었거든요. 차정원은 스스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었는데요. 더 이상 출신이나 피해 문제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진태석이 던졌던 질문들, 의도적으로 상처를 건드리던 말들에서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그것들이 자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피가 아니라 선택으로 자신을 증명하겠다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주하늘 역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감정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었지만 멈춰 있을 수는 없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말로 많은 계획을 나누지 않았지만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은 달랐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만큼은 분명히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각 인물의 선택이 서서히 한 지점으로 모이고 있었는데요. 누군가는 배신을 준비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숨겨진 사실을 꺼낼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쥔 사람과 그 권력에 눌려왔던 사람들이 같은 공간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오래 눌러왔던 욕망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무너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전과 같은 균형은 이미 깨졌다는 사실이었죠.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수많은 선택들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태석의 미소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그날 그가 웃을 수 있었던 건 모든 일이 끝났다고 믿어서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이제야 판이 제대로 깔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가장 익숙한 싸움, 통제와 심리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느꼈던 거죠. 그는 끝을 본 게 아니라 시작선에 서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